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심리 이론, 심리 상담 이론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이 33과 프로이드 정신 분석 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프로니까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오늘 선구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담사 시험에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나오거든요. 자, 어때요? 이 그림이 어때요? 요새 같은 날씨에 보니까 좀 썰렁하기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이해할 때 흔히 나타나는 그 빙산의 그 모양입니다. 빙산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더 크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 인간의 정신분석의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눈에 이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합시다. 현실. 이것을 우리가 프로이드는 이거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또는 에고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식 단계고 이건 무의식이죠. 무의식 단계. 이렇게. 그럼 인간의 정신은 의식하고 있는 그 양보다 오히려 그 내재된 무의식 상태가 훨씬 더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빙하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에서 1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그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무의식 상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론을 깊이 알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담사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본능이다. 그 다음에 리비도, 어떤 그 쾌락 본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것이 자아의 맨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슈퍼에고. 바꿔 말하면 초자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불안의 종류 세 가지가 필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실기에도 나옵니다. 이 에고가 현실을 의식하는 에고가 자기 그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어떤 그 자아는 이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게 기대와 맞지 않다든가 이럴 때 느끼는 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모든 그 심리 이론은 그 불안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이 다 그 공통된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로이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불안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그 자아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현실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서 느끼는 현실적 불안이 첫째는 현실적 불안. 이렇게 현실적 불안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 본능은 뭔가 어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고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바람을 피우고 싶다든가 뭔가 한번 저걸 한번 훔쳐볼까라든가 뭐 남이 안 보는데 뭐 이렇게 오브를 이렇게 차선을 위반하고 한다든가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에고가 누르면 너 그러면 안 되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억압을 시킵니다. 본능은 올리고 하고 자아는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럴 때 자아와 이 본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불안 또는 신경정적 불안, 신경성 불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그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슈퍼에고, 맨 위에 있는 이 슈퍼에고, 이걸 우리가 도덕적 자아라고 합니다. 도덕적 자아. 도덕적 자아. 이 도덕적 자아와 이 본능 간에 이것이 또 충돌합니다. 이건 하나의 뭔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괜찮지만은 어떤 내 도덕의 양심에 비추어 때 이 슈퍼 자아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바로 이것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도덕적 불안.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세 가지가 이렇게 시험의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하나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일단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불안하니까 뭐냐면은 신도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이 키워드가 현신도입니다. 현실에 불안을 느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신도 생활을 하게 되더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은 뭔가 불안이 해소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 프로이드가 말한 이 불안의 세 가지 종류는 이 현신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빙산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억압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프로이드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이제 2차에 좀 나오지만은 그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방어 기제. 우리가 이 심리학의 용어는 조금 일반적인 용어와 좀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방어는 알겠죠. 기제는 뭐냐면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 도구. 우리가 적과 전쟁을 할 때는 뭡니까? 칼이나 활이나 총이 도구가 되겠죠. 이런 도구예요. 사람마다 도구가 잘 쓰는 도구가 있고 잘 못 쓰는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어라고 하는 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이 공격을 해오는데 방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지고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에도 이와 같은 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 인간은 오묘하죠. 정신세계도 내가 살기 위해서. 즉, 너무 누르면은 너무 억압을 하면 여기 되어 있는 이 무의식은 전부 다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억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압축을 시키면 결국 나중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폭발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 알고 있어요. 우리 정신세계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이 도구가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뭡니까? 억압입니다. 억압. 억압 때문에 이제 이 불안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뭐 한 2, 30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그 방어 기제가 있고, 요건 2차 시험 할 때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 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훈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의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훈습이라고 해서 훈습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훈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훈제. 훈제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도 뭐 훈제를 해서 수육을 만든다. 이렇게 할 때 뭔가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겠죠. 이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적 그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그 어떤 불순한 그 방어 기제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항이라든가 이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섭. 그래서 이 훈섭은 시험에 이게 나오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상담 초기 한다? 이건 아니겠죠. 아니 내담자가 왔는데 바로 그냥 쪄버리면 내담자가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이 다 끝나고 상담을 해서 뭘 이렇게 쪄내야 되겠다. 이 상담사가 보고 이게 이제 종기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훈습입니다. 우리가 고기 같은 것도 어때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뭐 이렇게 장만해 가지고 또 때로는 양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러한 그 원리를 이렇게 쉽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프로이드의 어떤 그 불안의 3가지를 초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학습 요점에서는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신도 항상 힌트가 있습니다. 불안이 힌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이 불안해서 신도가 된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또는 신경성 불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도덕적 불안입니다.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간단하게 그림 없이 이렇게도 이제 3가지의 그 불안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그 다음에 하나의 도덕적 불안,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돼 있죠. 현신도가 요거네요. 이렇게. 요건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답안 꼭 깊이 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이론 평생을 연구해 다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담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 학습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호수에 물을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은 심리, 성적 결정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는 5단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뭐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첫째 구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항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근기가 있고, 잠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잠재기 생식기는 일단 제외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강기입니다. 이거는 개월 합시다. 1개월부터 18개월 사이. 이때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잡히면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것을 우리가 항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세가 되겠죠. 3세부터 6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남건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론 복잡한 이론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무시를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 1세부터 6세까지 이 과정에 어떤 심리성적인 이론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그 사람의 평생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심리성적 결정론입니다. 심리성적. 그래서 뭐 이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찬반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그러나 감정은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진로가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땡입니다. 이거는요. 왜냐 프로이드는 진로 문제를 다루지가 않았습니다. 요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다른 문제도 흔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다른 이론에 이게 나오면 땡인 겁니다. 왜?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이 바로 뭐냐면 1세부터 6세까지 이 과정에서 뭐냐면은 이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과정에서의 부모의 여러 양육, 뭐 이건 부모 교육에서도 이걸 응용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압은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의 기초다. 방어 기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몇 가지 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익하는 것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 투사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죠. 뭐, 딴 예로 보면은 옛날 헤어졌던 연인이 있었는데, 길 가던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 옷차림이나 모양이 비슷해서, 아, 저 내 연인이 아닌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훈습은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되 단지 무엇이다? 이건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 말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틀린 답안이 나옵니다. 프로이드의 불안 중에서 심리적 불안이 나오면 이건 땡입니다. 뭐냐면 이러한 그 불안에 이 불안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이러한 불안의 종류가 현신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항상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합격의 그 전략입니다. 키워드를 기억하면 이 심리적 불안은 땡이 되겠죠. 훈습은 분석의 시작 단계가 아니고 뭡니까? 말기 단계다. 틀린 답안을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또 하는 것입니다.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거꾸로 됐어요.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현재가 우선이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진로는 6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게 진로는 정신분석 이론엔 다루고 있지 않죠. 성격이라야 옳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장애 활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심리적 장애 활동, 이 정신적인 문제는 표준화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에 이런 그 승부자를 할지라도 이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정신분석 상담은 초보자는 할 수 없고요. 고도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전문가가 표준화된 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표준화된 자료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필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뒤에 보시면은 밑에 각 문제마다 이렇게 키 포인트를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으니까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심리 이론가 중에 오늘 첫째 이 프로이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